원장님, 식초를 세수하는 게 피부에 그렇게 좋다던데 진짠가요?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식초가 자연 성분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피부 타입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사과 식초를 이용한 세안법, 피부에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특히 피부 관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DIY를 좋아합니다. Do it yourself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런 DIY 피부 관리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나 스스로 하는 내 피부 관리법, 뭔가 나만이 하는 그런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 혹은 선호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식초를 이용한 세안법이 BTS 정국이 이러한 세안법을 해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이 사과 식초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고 저라면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식초물로 세수하면 피부에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도 이제 사과 식초를 이용한 세안을 뭐 어이없어 했나요? 저도 이 사과 식초를 이용한 세안법이 좋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약산성 세안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특히 피부 장벽이 안 좋은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거든요.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이유는 저희 피부 자체가 약산성이어서 pH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은 pH 7이니까 중성이잖아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클렌징이라고 하면 비누라고 해서 알칼리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게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 사과 식초를 사용한 세안법이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약산성 세안제이기 때문에 항균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논문에 따르면 피부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그러한 실험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결국 약산성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해서 저희가 뭐 살리신산, 글라이콜산 해서 저희 각질 제거할 때 쓰는 화학적 필링, 그러한 성분에 속해 있는 아하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피부에 필링을 시켜서 뭔가 각질을 좀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미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안법이다, 그러한 근거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님은 사과 식초로 세수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저라면 사과 식초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귀찮아요. 방송 이런 데 찾아보면 프로토콜이 있는데 3리터를 일단 세안 거기다가 3리터를 콸콸콸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 식초를 한 스푼 이렇게 딱 떨어뜨린 다음에 잘 휘저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매일 하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약산성 클렌저 너무 좋은 게 많죠.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면은 정말 비싸지 않은 순한 그런 클렌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약산성에 맞추겠다고 매일매일 그 화학 실험하듯이 이렇게 한 스푼을 넣고 어느 날은 2스푼 넣고 이러면 좀 세질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방법은 정말 안 좋아하고요. 두 번째, 항균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한 가지 연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후속 논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논문은 오히려 이걸 사용했을 때 피부가 안 좋아진다라는 논문도 있었거든요. 그 사과 식초가 약산성이고 항균 효과가 있어서 아토피 환자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토피 환자를 쭉 사용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피부에 자극이 생겼다, 그래서 악화됐다라는 그러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용적으로 이게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쓰면 너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3리터에 한 스푼 넣으면은 정말 그 pH는 맞출 수 있지만 그냥 클렌징 정도고요. 필링을 할 거면은 정말 높은 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원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거를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확한 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데, 대체품이 너무 많은데 이걸 자기가 민간요법으로 실험하듯이 매일 이렇게 하는 거는 피부에 너무 안 좋아질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그 원액으로 막 얼굴 씻는 거 보셨어요? 위에서 보면 오정태 분이 자기가 항상 이용하는 비법이라고 해서, 이게 원액으로 따지면 pH 3 정도 되는데요. 이거 진짜 산성이 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꼭 자기가 필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하, 바하 다른 제품들 많이 있고, PHA 이러한 좀 그 민감성 피부에게 맞는 그러한 그 하이드록시 애시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필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폼클렌징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식초는 먹을 수 있으니까 화장품보다 훨씬 피부에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다고 다 피부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저희가 된장에 머리를 감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는 이제 이게 무슨 방부제라던가 비누 성분이 강하다던가 이러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사과식초도 글쎄요 뭘 원액으로 이렇게 들이키면은 그렇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품이 없고 100년 전에 살고 있었다면 사과식초를 이용한 세안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매일 이렇게 섞어가면서 세안을 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사과식초가 이런 효과가 있으면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건 또 새로운 관점인데 좋겠죠? 뭐 식초 먹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요구르트 먹듯이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면 먹어야 되냐, 네, 발라야 되냐? 그런 광고 있잖아요.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먹을 때 좋다라는 그게 더 많긴 했어요. 피부에 사용하는 것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분야도 뭐 그걸 먹느니 뭐 더 좋은 게 많은데 뭐 그럼 귤도 몸에 좋잖아요. 사과도 좋고 사과 식초가 아니라 사과도 좋겠지 뭐.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뭐 의미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과 식초로 하는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민간요법, DIY, do it yourself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이러한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유효한 민간요법이면은 이미 시중에 이러한 제품이 꽤 나왔을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경우도 시작은 민간요법으로 했지만 이게 너무 유효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카 크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과 식초를 이용한 세안법이 그렇게 좋은지 저는 완전히 동의는 못하겠고요. 굳이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가진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사과식초로 힘들게 매일 밤 실험을 하면서 세안을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힘들게 하는 거 대비 효능이 미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